안녕하세요. 공연을 이야기하는 시아토입니다. 오늘 저희는 드디어 연극에 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주로 뮤지컬에 관해서 뮤지컬 관전 포인트 영상이나 뮤지컬 리뷰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오늘은 연극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와. 그 중에서도 저희 관객으로서 연극을 볼 때 저희의 경험 또는 관객으로서의 연극과 했던 소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그냥 연극을 봤던 경험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뮤지컬을 연극보다는 훨씬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연극은 사실 저도 좋아하는 관심이 가는 작품이 올라오면 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뮤지컬은 음악이 있는 극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주는 매력이 굉장히 커서 관심이 가는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뭐랄까 연극은 사실 딱 보면은 어쨌든 텍스트로 가득 차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고요. 혹은 그게 그 러닝 타임 동안 말로 거의 대부분 말로만 이루어지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먼저 들기는 해요. 텍스트 위주로 극이 진행이 되다 보면 뭔가 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맞아. 한마디라도 놓치면 이걸 못 따라갈 것 같은 맞아. 그런 약간 위기감? 맞아. 실제로 그리고 그래요. 한마디 이렇게 맞아. 딴 생각하면은 그리고 또 저는 연극을 좋아하지만 또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게 연극의 대사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셰익스피어처럼 정말 운율과 모든 걸 살린 막 그런 시적인 언어까지는 요즘 연극은 그렇진 않지만 아무래도 함축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연극에서 막 이렇게 커피잔이 하나 있는데 이 커피잔에 담긴 커피가 나의 인생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의미심장한 상징물이 나왔을 때 얘가 무엇을 상징할까를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그걸 또 쫓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뮤지컬만큼 쉽게 보기는 조금 힘들죠. 사실 뮤지컬은 일반적으로 좀 엔터테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많다 보니까 확실히 다가가기 쉽긴 한데 연극은 사실 역사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쵸. 고대 그리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게 대다수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딱 포스터나 제목만 보고는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죠. 아무래도 연극은 방금 말했듯이 좀 함축적인 내용이라든지 비일상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현 자체도 어렵지만 그거가 상징하는 내용도 되게 철학적이고 심오한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내가 맞아요. 이해한 것이 과연 연출을 의도한 바와 맞는 것인지 되게 궁금해질 때가 되게 많죠. 맞아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극은 주로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지 않고 이게 메인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주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객은 또 개인의 경험을 약간 대입해서 관람을 하기 때문에 세부 주제에 되게 집중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내가 느끼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세부 주제까지만 되게 크게 생각하고 그게 메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가끔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극을 보고 나와서 리뷰 같은 걸 보다가 이 얘기였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이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이 얘기도 있었구나. 맞아요. 그럴 때 연극이랑 저랑 소통이 안 됐다고 조금 느낄 때가 있죠. 그쵸. 그럼 반면에 연극이랑 굉장히 소통을 잘 느끼고 온 경험은 뭐가 있나요? 저는 그 연극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제 경험이랑 맞닿아 있을 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공연하고 있는 연극 아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과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되게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보면서. 그래서 저는 진짜 누가 내 얘기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을 많이 해서 이거는 되게 소통이 잘 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극을 보다가 갑자기 확 의미가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이 작품이랑 저랑 갑자기 연결선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이렇게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데 완전히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작품 여러 공연들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해요. 연출분이나 아니면 배우분들을 모셔놓고 그럴 때 이제 관객들이 평소에 연극을 보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연출분이나 아니면 배우분들이 답하는 걸 듣고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런 맞아요. 점에서 또 연극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객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극 형식 말고 사실 되게 관객이랑 좀 더 가까이서 호흡하려고 노력하는 공연들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이제 이머시브 시어터 형식이 있죠. 관객과 무대 사이에 저희 제4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공연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객석의 시간과 무대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제 장벽 같은 거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장벽 같은 건데 이제 이게 없다고 전제를 하고 관객이 그 안에 개입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7년 서울예술단에서 공연했던 굿바이 이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이상이라는 실존 인물을 가지고 소재로 한 공연인데 이 공연의 경우에는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고 관객과 배우가 어우러져서 한 공간에서 공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공연의 일부인 거예요. 관객이 출연진처럼 여겨지는 공연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같이 재밌게 봤던 2017년에 로드시어터 대학로라는 작품을 관람했는데요. 이 경우는 앞서 말한 여러 일반 연극들처럼 그 극장이라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대학로라는 전체적인 그 지역을 넓게 사용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관객 참여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로드시어터 대학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냐면 일단 관객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서 가이드분이랑 같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헤드폰을 끼고 민트색 헤드폰을 끼고 맞아요. 몇십 명이 모여서 함께 이동을 하는데 간 스팟들이 정해져 있는데 가면서 이제 하나씩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보기도 하고 뭐 어떤 장소를 보면서 지령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희 둘이 그때 같이 보러 갔었는데 되게 재밌는 색다른 경험이었죠. 대학로에서 가보지 못했던 장소도 갈 수 있었고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로 되게 뒷골목 같은 곳들도 속속들이 다니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건 이제 그 길을 다니면서 지나친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배우였던 거예요. 출연진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맨 마지막에 공개가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배우였어? 약간 이런 느낌? 이분도 이 맞아요. 연극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절대 연극 같지 않고 오히려 대학로 로드 투어를 한 느낌이었는데 뭔가 일상 속의 연극 같은 느낌? 그리고 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작했던 공연 중에 내일 공연인데 어떡하지? 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시어터 RPG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공연이었는데 왜냐면 관객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팀으로 나뉘어서 게임을 하면서 진행이 돼요. 대학로 예술극장 전체 건물을 다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에서 어떤 게임을 해서 미션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걸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정말 말 그대로 게임처럼 진행되는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연극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각 장소에는 배우들이 대기를 하면서 한 장면을 공연하고 그것과 연관된 게임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연극은 연극인데 이것 역시 굉장히 참여형, 이머시브 그리고 또 우리가 가만히 객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것이 연극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해시켜주는 공연이었죠.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관객과 연극의 소통이란 객석에 앉은 관객과 무대 위에 있는 연극의 소통만이 전부가 아니고 공연 작품, 예술 작품과 그걸 감상하는 사람 사이에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올해는 사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런 관객이 직접 공연에 들어가는 듯한 이런 이머시브 시어터나 또 관객 참여형 공연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이렇게 공연이 조금 더 관객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연극들도 많이 생겨났고 또 이런 형태의 연극이 아니더라도 정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극 같은 형태에도 충분히 관객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연극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고 내가 쫓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만약에 뭐 어떤 메시지건 간에 내가
연극을 통해 얻어가는 게 있고 연극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소통의 다른 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그 연극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막상 보러 가면 아까 우디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본인한테 와닿는 그런 감정이나 와닿는 메시지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이 지금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관객들이 연극을 보러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머시브 시어터라든지 뭐 참여형 공연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연극들이 존재하니까 혹시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공연 검색을 해보셔서 다양한 연극을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다음 재밌는 공연 이야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